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예, 오늘이 이 8월 19일이죠. 저도 요즘에 이제 이 날이 이제 좀 착각이 가는데, 예, 한 주가 정말 뭐 이렇게 다사다난했고요. 예,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이 주제는 이 도시가 지금 이렇게 텅텅 비고 있다. 그리고 농촌도 이렇게 비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속된 말로 하자면 이 대한민국의 위기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 정치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이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치러졌던 이 전라북도에서 치러진 이 잼버리도 그랬고, 저는 그래서 합니다. 안이하게 생각하면은 아무리 돈을 뭐 수천억 원을 뭐 꽂아 여어도 결국에는 손해만 결국 오죠.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있느냐?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어릴 때 안동 시내 인구가 30만 명이었죠. 그리고 80년도 초중반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서울 중심주의로 되면서 인구가 계속 빠졌죠. 그리고 차츰 이제 그 여파가 온 것이 이제 시골에 있는 그 초등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줄면서 이제 문을 이제 닫게 되었고, 심지어는 중학교도 이제 문을 닫았다 그러죠. 그리고 고등학교도 학생이 없다 보니 자연히 이 통폐합이 되고 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죠. 우리가 이 0.73%로 이제 문재인 정권 5년을 끝을 내고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로 이제 그래 했는데, 저는 그래서 합니다. 이 모든 게 맥락이 거기가 있죠. 지금 이제 인구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연금개혁도 그렇고, 지금 안보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직결이 다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죠.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도 협조를 할 거는 해야 되죠. 우리가 한 가정 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다르죠. 다르지만은 그래도 위기에 처할 때는 그래도 같이 협조를 하고 해야 되죠. 이번에 이 전라북도에서 열려진 이 잼버리 문제도 그랬고, 아무리 2조를 퍼부어 가지고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외국 나가서 어느 특정 선수 만나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경우도 그렇고, 정말 그 돈을 적시적소에 써서 땅을 매립을 하고 또 그 유치를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잼버리 같은 것도 대형 축제를 그렇고 정말 돈을 들이고 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자면은 어떻게 그것을 운영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안동도 역시
제가 느끼는 바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인구가 계속 빠져서 지금 인구 16만째가 무너졌다 그러죠. 그리고 경북도청이 오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뭐 대구하고 통합을 한다고 이제 거치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도청 유치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경상북도에도 그렇고 이 도청을 유치를 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그 먹거리가 있어야 되죠. 요즘 농촌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뭐 외국 사람들 천지죠. 저도 뭐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히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농촌이 일하는데 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었죠. 예전에는 뭐 동네 포맛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이제 뭐 60, 70대가 그렇고 요즘에 뭐 70살이면은 그 동네에서는 거의 뭐 청년 대접을 받는다 그러죠. 이게 제가 말하는 이 국가적인 우려라는 게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지금에 보면 이 사교육 열풍이 부은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사교육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교육을 막고자 뭐 평준화도 했다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지뢰의 뿌리죠. 근본적인 일은 이 학원이 이 불법적으로 이 보면은 이 편법을 받아 쓸 수 없도록 그 법을 규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먼 미래를 봤을 때 반드시 통일은 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한미일 공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나라가 서로 또 이익을 또 이 통일 이후에도 이 금이 깨어지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기를 바라야 되겠죠. 이 북한 주민의 2,500만 명이 지금 이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이 가진 지금 폭압을 지금 당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통일 시대가 어쩌면은 이 지금 저출산이나 이 남북한의 이런 문제도 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 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듣고 구독과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뭐 이 구독자 900명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이 1%의 이 보면은
이 남한에 보면은 이 하차는 이 좌파 빨갱이들과 또 이 북한 공산 집단 그 1% 상위층이 이 타도를 해야 될 대상이죠. 그들은 이 북한 주민들의 이 자유를 억압을 했고, 그리고 저들이 잡고 있던 문재인 5년을 이 돌이켜 보면은 이 자유를 없애려고 말살했던 놈들이 바로 이 좌파 쓰레기 같은 군자들이죠. 최근에 이제 뉴스에 잘 나오질 않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 아사를 지금 겪고 있다 그죠. 그리고 먹어야 될 자유가 있고 쉬어야 될 자유가 있고 또 일을 해야 될 자유, 돈 벌 자유 있죠. 예. 그래서 뭐 크게는 남북 통일 시대가 달려 있고, 적게는 이 제가 살고 있는 뭐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가 지금 같은 우려가 지금 현실로 되고 있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이 요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죠. 뭐 이 5,200만 국민들이 다 어리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깨놓고 보면은 뭔 장래를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뭐 부친의 일도 있었고, 우리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게 면봉이 오죠. 그렇지만은 이 국가 지도자란 자리가 어리 뭐 계속 면봉에만 빠져 있을 수가 없죠. 나라 일이 그만큼 있고 하니까 이번에 미국 가셨는데 그 일을 대통령께서 참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또 바라야 되겠죠. 예, 오늘은 좀 날이 좀 약간 좀 덥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다음 주 상간에 이제 좀 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제 좀 날이 좀 이제 한층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도청을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 북부권, 그리고 이 포항 제철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포항 동남권,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이 대구 남부권이 저는 이 시 단체장 사이에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류를 하고 서로가 상생 시너지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전라도 엑스포,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 엑스포도 역시 저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좌파들이 정말 이번에 좀 각성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가 그렇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고 이제 얘기를 저는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는 것,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우리가, 저도 참 어릴 때는 그랬죠. 참 그 부모가 참 믿고 원망스럽고 했지만은, 근데 그 부모를요, 인정을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그래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 부정을 하는 이 참 안타까운 이 참 한심한 인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밤에 뭐 자유롭게 이래 돌아다니고 사암을 영위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든 틀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오태우, 이런 사람에 의해서는 지금 없죠,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고 좌파 정권 3대 동안 해놓은 일이 뭐 있습니까? 그저 자기 아들뻘 되는 이 같은 어린 지도자 만나겠다고 그 돈 어리 같은 국민 혈세를 퍼박하면서 투자를 했던 돈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 게 바로 핵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난망할지라도 통일의 꿈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뭐 문재인이나 이런 좌파들이 요즘 뭐 연방제 통일 이런 거 했다가는 절대 안 하죠. 왜 우리가 북한 공산 집단인데 왜 우리가 가서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안 될 얘기고요. 오로지 우리가 모든 분위기에서도 압도를 해야 되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 말씀에 공감을 했던 것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북한 공산 집단을 압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통일시대를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또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그 억압 정치에서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지방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놓을 수 있도록 가감한 규제를 혁파를 해야만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내 자식이 좀 어리 보면 근 후유를 듣는다 해서 학부모가 어리 보면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인데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뭐 법정 소송을 하거나 이런 얼빠진 인간들 때문에 사도가 무너졌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개 한 개부터 이제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어느 누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거짓말로 그저 어리 보면 순간 모면을 떼기 위해서 그저 감성팔이 어리 보면 북한인데 어리 알랑방구 끼고 또 중국인데 가서는 찍소리 말도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아니죠.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가서 할만 하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찍소리 말 못하는 그런 지도자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하도 뭐 이재명이가 뭐 이재명 일당들이 뭐 심지어는 뭐 이순신이라고 뭐 자꾸 뭐 전순신이라고 자꾸 이래 이 꽃값을 드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재명이야말로 이 대한제국을 팔아쳐먹은 거의 이완용과 거의 동급이라 할 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이제 일본과 이 해전에서 23전 23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말도 있었고 또 난중일기도 있었고 왜 이순신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마는 그 지도자가 만약에 두려움을 나타내면은 어느 장졸들이 그래 그걸 우리가 그 장군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어쩌면은 이순신은 솔직히 말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거의 뭐 방송 시간이 이제 거의 뭐 이제 끝나갈 시간이 거의 다 돼 갑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윤석열 이 정부에게 한번 힘을 실어 주시고요.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래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만은 일 열심히 하겠다는 지도자를 보고 우리가 한번 힘을 실어줘야 되겠고요. 제가 말하는 이 CQ 방송도 제가 뭐 언제 구독자 슈퍼챗을 보고 제가 연연해서 제가 방송했던 것도 아니고 저의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고 제 말이 이 지금의 위기에 빠진 이 저출산의 대한민국 그리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한 줌의 이 미달이 되기를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예, 뭐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죠. 내일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다는 또 희망을 또 가져보면서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저의 이런 넋두리를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900만원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CQ 방송이 좀 더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응원, 구독,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이제 방송을 모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1월의 이슈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들어갑니다.